탐정 손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간이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오늘 부족할 거예요. 오늘 탐정 이야기가 분량이 많은데 지금 조홍천 의원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부족할 거라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댓글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에 클립은 붙여서 다 올릴게요. 라디오는 되는 데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할 거라는 거 미리 양해 말씀 구하면서 오늘 다룰 사건이 탈옥이에요. 네, 김봉현 탈옥 사건입니다. 김봉현 라임 사태의 핵심, 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네,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어요. 그렇죠. 탈옥에 성공한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시도를 어디까지 한 거예요? 계획하고 모의하던 단계에서 들통난 겁니다. 예, 그 정도인데 우리 오늘 탐정에서 다룰 만한 이야기거리가 되나요? 아, 그렇습니다. 일단 탈옥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유명한 사건만 모아봐도 일단 대도 조세영 83년에 법원 구치감에서 탈출한 적이 있고요. 또 신창원 굶어서 살을 뺀 다음에 94년 부산교도소 화장실을 환풍구로 탈옥한 적이 있습니다. 예, 유명한 얘기죠. 네, 또 90년에는요. 호송버스에서 탈출했다가 3일 만에 검거된 최갑복. 이후 2012년에 경찰서 유치장 그 작은 배식구와 또 창문으로 빠져나와서 도망쳤거든요. 당시 높이가 그러니까 세로 길이가 13cm, 15cm였는데 빠져나왔거든요.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벌어졌죠. 네. 88년이었던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 지강원 사건도 떠오르고요. 그렇죠. 당시 호송버스에서 12명이 탈출했다가 4명이 벌인 인진극이 대낮에 TV로 생중계되기도 했는데 또 2016년에는요. 아주 최근이죠. 2016년에 연쇄살인범 정두영 사형소 신분인데요. 대전교도소 1차, 2차 담을 다 넘고 마지막 담 넘기 직전에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모아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탈옥 시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봉현 전 회장을 일단 탈옥 모의에 불과한 상태인데 사실 김봉현 전 회장이요. 이틀 전에 재판에서 이 사실을 부인했어요. 네, 나는 그런 적 없다. 내가 오히려 그 동료 수용자한테 속아가지고 뭐에 홀린 듯이 돈을 준 거다. 자,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되는데 김봉현 전 회장은 이미 2번이나 도주한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단순 구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정황까지 있어요. 그렇죠. 자기도 속아서 탈옥하려던 게 아니라 나도 뭐 사기당할 뻔한 거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네. 지금부터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우선 김봉현 누굽니까? 네. 2019년 라임 사태 기억하실 건데요. 작은 규모인 라임 자산운용이 높은 수익률 앞세워서 급성장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서로 돈을 빼려고 했고요. 네. 이런 펀드런 사태 때문에 결국 1조 6천억 환매 중단 선언하고 법원이 파산 선고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투자 잘못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불법으로 운용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펀드가 폰지 사기에 연루됐는데 라임이 알면서도 숨기고 2천억 원대 펀드를 팔았다. 이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발표가 나왔고요. 예. 여기에 횡령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더해지면서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 그리고 이종필 부사장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도망쳤어요. 그게 첫 번째 도주였죠. 네, 이어서 청와대 행정관에게 뇌물 수천만 원 주고 담당 검사 정보를 입수한 정황도 드러났고 또 검사에게 룸사롱 접대했다고 폭로했거든요. 네. 당시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작년 9월에 1심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처벌 기준이 1인당 100만 원인데 당시에 검사들이 술값, 접대부, 밴드 비용 합해서 93만 9천 원 정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무죄다라는 판결이었죠. 그때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기억나요? 네. 근데 이 첫 번째 도주는 네. 언제 잡혔죠? 잠적 5개월 만인 2020년 4월에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을 따돌리려고 택시를 7번 갈아탔어요. 또 체포되기 직전에 경찰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잡고 나서 숨어있던 빌라에 갔더니 현찰 5억 3천만 원이 발견됐고요. 또 영화에서나 있는 것 같았던 사설 물품 보관소에 갔더니 55억 원이 있었습니다. 55억 원이요? 네, 이게 5만 원권으로 12만 장이고요. 무게가 무려 120kg이에요. 그걸 찾아가지고 도망 다닌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도주 때? 네, 여행용 캐리어 3개 나눠 감고 다닌 건데 세상에. 가방 하나에 40kg 넘거든요. 세상에. 스스로 밝혔어요, 재판에서. 이거 캐리어 들고 다니다가 내가 허리를 삐끗했다.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네. 바로 밀항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아예 뛰려고 했군요. 네, 아예 하지만 뛰려고.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자,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김봉현 첫 번째 도주할 때 잡았는데 그런데 또 도주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밀항 시도를 했는데도 구속 1년여 만에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서 풀려납니다. 예. 그 후에 90억대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또 구속영장 청구됐는데요.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그랬었죠. 혐의 내용은 중하고 또 소명도 되었다고 봤지만 1년 넘게 보석 조건 위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 건데요. 근데 이때도 이 김봉현이 사실 붙잡혀서 법원에 나온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 한번 연기된 거예요. 예. 원래 진행하려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봉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4일 후에 이때는 구인 연장 발부해가지고 붙잡아서 법원으로 끌고 왔던 거죠. 근데도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요. 영장을 또 청구했는데 또 기각됐어요. 이때 김봉현은요, 사실 공범들 중형 선고 낸 거 보니까 나도 형 무거울 것 같다. 도망쳐야겠다. 이런 취지 내용의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요. 또 중국 밀항을 다시 준비한 정황도 있었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검찰은요. 밀항 준비에 쓴 걸로 보이는 대포폰 이용 내역 확인하려고 영장 청구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각됐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 도주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마지막 수단으로 보석 취소 청구했는데 하지만 작년 11월 1심 결심 공판 1시간 반 앞두고 조카가 운전하는 차량 타고 팔당 들고 남단에 가서 세우고요. 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저는 법원이 왜 계속 풀어줬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판사가 변호인과 동문이다, 같은 법원 근무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고요. 또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다만 적어도 법원이 결과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 그리고 그렇죠. 이 정도로 계속해서 기각되는 경우들이 과연 많겠느냐 이런 의문 그리고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어쨌든 두 번째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네, 도주 48일 만인 12월 29일에 붙잡힌 건데요. 예. 자, 이때 조카가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요? 조카도 구속됐거든요. 그때 김봉현이 후미등이 고장난 검은색 승용차로 갈아타는 장면을 봤다.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언급한 식당 이름 또 말을 했습니다. 이거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사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김봉현의 은신처를 알아내서 검거하는 데 성공한 거죠. 작은 단서들 다 모아가지고 그때 간신히 찾아낸 걸로 알아요.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48일 동안. 네, 조카 차 타고 가다가 도주한 다음에 그날 화성과 오선에서 각각 다른 차로 또 갈아타면서 이제 추적을 피했습니다. 그 후에 지인의 지인이 마련한 은신처가 있었어요. 이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다가 48일 만에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인의 지인 집에 숨고 이런 것들도 용이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번에 또 이번에는 탈옥을 시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1심에서 징역 30년형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구속 중이죠. 그 와중에 탈옥 또는 탈출? 또는 탈주 등을 시도한 거죠. 이번에는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외부의 조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김봉현의 친누나가 있는데요. 이제 51세입니다. 사실 작년 2차 도주에도 관여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모자이크한 저 여인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나 자기 애인 등을 김봉현에게 연결해줘서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왔고요. 그래서 검찰이 작년 11월 말에 범인 도피 교사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 후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해서 자진 귀국을 유도했고 올해 2월 말에 귀국 후에 체포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아니 불구속이긴 해도 어쨌든 자신도 수사받는 상황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출 계획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김봉현은요. 구치소에서 만난 조직폭력배 출신 A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역시 돈. 네. 사실 구치소 수용자들이 재판받으러 법원에 갈 때도 있고요. 또 조사받으러 검찰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재판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수갑도 차지 않고 또 법정 내의 경비 인력이 매우 적어요. 법원 경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방청객으로 위장한 외부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이제 벌이고 그 틈을 타
혼란한 틈을 타 법원을 빠져나와서 미리 밖에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도주하겠다. 영화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술한 계획으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나름의 시나리오를 짠 건데 사실 근거가 있어요. A에게 준 편지, 또 탈주 계획 메모 이런 서류가 A4 용지 27장 분량입니다. 27장? 네, 근데요. 그 나름 치밀했네요. 네, 내용이 더 좀 놀라운데요. 검찰청 갈 때 출정 조사 시 차량 동선, 또 식사 시간, 또 그때 배치된 교도관 숫자, 흡연 장소, CCTV 사각지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와. 또 구치감의 그 비밀번호가 있는데 문에 그 비밀번호 알아내서 적어두기도 했고요. 비밀번호도요? 네. 또 주요 출입문에 이용 가능 시간까지 표시했습니다. 즉 구치소 내의 정보를 수집했던 거죠. 심지어 호송 차량 내부의 그 약도 이거 지도를 그리고 교도관 등 호송 직원들의 탑승 위치까지 표시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김봉현 자신이 그 버스에 앉는 위치도 이제 표기를 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 쓴 건 아니고요. 구출자라고 적어놨습니다. 나를 구출해라. 27페이지에 이런 게 다 담겨 있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법원에서 도주하는 게 실제로 가능해요? 사실 시도가 없진 않습니다. 즉 화장실에 숨기도 하고 또 유죄 선고되는 순간에 박차고 뭐 뛰어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잡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누군가 탈주를 시도했다, 도망쳤다 이러면 무전으로 전파돼가지고 뭐 출입문 검색대 직원들이 즉각 대응하고요. 당연하죠. 또 이게 요행이 건물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출입문을 닫아가지고 차량 도주를 차단합니다. 또 차량을 타고 설령 밖으로 나간다 해도 서울고등법원이잖아요. 서초동 한복판입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도망친다는 건지, 그리고 또 도망친 후에 결국은 우리나라를 떠야 될 텐데 그럼 밀항을 미리 준비한 건지 현실성이 높지는 않은 계획인 거죠. 친누나는 어떻게 관여한 겁니까? 검찰에 따르면은요. 그 아까 말씀드린 조폭 출신 동료 수용자 A의 지인 B가 있습니다. 이 B를 만났어요. 따로 만나서 착수금조로 1,000만 원을 준 겁니다. 자, 그럼 감옥에서 만난 조폭 출신이 바깥에 있는 A도 소개하고 B도 소개한 거네요. 이 A가 그 조폭 출신, 같이 안에 있던 그 수용자고요. 지인 B, 밖에 있는 B를 소개해줘가지고 B를 만나가지고 착수금을 준 거예요. 착수금이 왜 필요하냐? 아까 그 계획에 따르면 소란 피우는 방청객도 있고요. 또 차량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 필요하니까 이거 쓰고 대포폰 준비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생각보다 치밀했는데 다 적발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돈이 지급이 되니까 A도 적발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B에게 이거 차라리 신고해라. 그래서 결국 B가 신고했어요. 그래서 다 붙잡힌 건데요. 이제 검찰은요, 이 친누나를 피구금자 도주 원조 혐의로 붙잡았고요.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습니다. 또 기각이요? 왜요? 네, 누나는요, 이번 탈출 계획과 나는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1,000만 원은 뭐냐 그랬더니 동생으로부터 누군가 만나서 1,000만 원 줘라, 전달해라. 그럼 부탁받아서 그냥 했을 뿐이다. 이유를 몰랐다? 네, 저는 도주와 관련해서는 고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 동생을 면회했더니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는 것 같아가지고 6월 중순부터는 저 접견,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검찰과 법원이 밝혀내야겠죠.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막 치밀하게 돈 받아가면서 외부 접촉해가면서 계획 짰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실행을 하기 직전에 겁이 나서 이거 자수해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사실 김봉현은 지금 수사기관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주 원조는 예비 음모까지도 처벌이 되는데 사실 도주죄, 자기가 도망친 거는 예비 음모 처벌이 안 돼요. 그래요? 실행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인정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있고 또 이제 구치소 측에서요 이제 징벌위원회를 열고요, 금치 30일 징벌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 징벌방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용 거실이죠. 거기 들어가 있고 이게 가장 강한 징벌이거든요. 뭐 접견, 전화, 공동회사 참가 등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말로 그 김봉현 주장대로 나도 속은 거다인지 아니면은 본인도 진짜 주도적으로 탈옥을 하려고 했던 건지, 요거는 뭐 그럼 결국 재판 과정을 봐야 알겠네요. 네,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억울하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내가 홀렸다, 사기당했다라고 주장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이게 또 양형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검찰과 김봉현 측에게 증거 제시해라, 서류 제출해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빠진 이야기 조금 있습니다. 그 이야기 미니 댓글쇼로 이어가죠. 손소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갑니다. 손 변호사님, 그래도 우리 처음에 네.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소화했죠. 제가 항상 이 탐정 예. 마지막 시간에 배치가 되면은 예. 또는 이제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 예. 두뇌가 저도 모르게 6분할이 돼요. 6분할이 네, 어떻게 6분할이 돼가지고 그래도 아직은 그 40대이기 때문에 6분할이 되네요. 예전에는 8분할, 16분할 이거 됐던 지금 것 같은데. 50대 비하 발언입니까? 비하라기보다는 약간 좀 걱정이죠. 네, 저도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 없고 저도 김현정 PD가 50대 된 다음에 곧이어 따라갈 텐데 멀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선을 긋습니까? 몇 아니, 개월이나 차이 난다고. 선은 그어야죠. 예. 진짜 저는 확실하게. 굉장히 생각보다 네네네. 굉장히 나이에 민감하세요. 네. 아니, 손 탐정님. 아니 나이보다는 시간이 민감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숫자. 제가 숫자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닌데 저 앞에 빨간 시계가 가고 이쪽에도 빨간 시계가 가고 빨리 끝내라고 예, 하고 막 저 화면에 칠판에는. 화면에 또 이제 그 PD님들이 막 남은 시간 10초다 막 음영 넣어가지고 칼라 넣어가지고 막 하고 하니까 근데 오늘은 좀 네.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조홍천 의원이 원래 그렇게 톤이 높은 분이 아니거든요. 월간 이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ton이 높은 분이 아닌데 오늘 막 오염수 얘기하고 양평고속도로 이야기 나오는데 평소보다 3톤 정도 높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그만하면서 막 다음으로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자 그만요 그만 다음으로 갑니다 이렇게가 안 돼가지고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네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밖에서도 이거 큰일 났다. 안 그래도 오늘 양이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어가지고 어떻게 어느 부분을 어떤 타이밍에 줄일지를 가지고 눈 뜨자마자 고민을 계속했는데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두뇌 6분할 너무나 웃긴 게 뭐냐면은 손소 변호사는 이런 날이면 들어오시면서 문 열리면서부터 벌써 이 원고 잡고 어쩌라고 근데 오늘은 좀 심각했어요. 어쩌라고라는 표현으로 아니. 항의를 하면서 들어오세요. 나 어쩌라고 이렇게. 오늘은 항의가 아니라 예. 그게 항의가 아니라 약간 좀 난감함의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소화를. 아주 다행이고요. 못한 부분 네. 또 따지려고 지금. 아니 근데 약간 시간 체크가 맞는지 요거 한번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13분이라고 원래 17분 18분이었는데 13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13분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줄여서 하거나 중간에 하는 게 힘들다. 했으면 된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13분 맞아요 오늘? 더 한 것 같아요. 나가서 PD한테 따지시고요. 네. 그거는 못한 부분이 한 1분 정도 못한 것 같은데 1, 2분 정도 그렇죠? 그 못한 부분 한번 그럼 넉넉하게 채워보겠습니다. 여유 있게. 사실은 오늘 아침에 그 눈을 떴더니 네. CP님께서 또 특별 주문을 했잖아요. 맞아. 하나 더 좀 해달라고 한 거 있었어요. 그거는 오늘 좀 이따 해주세요. 오늘 같은 날 그런 특별 주문까지 하셔가지고 그것까지 준비했는데 사실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사실 김봉현 탈옥 사태, 탈출 사태가 요거 하나 그 사건만 놓고 봐도 참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고 괴이스럽기도 한데 그 전에 김봉현 전 회장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탈옥이라고 할게요. 탈옥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그 계획 자체도 뭐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본인은 굉장히 꼼꼼하게 한 것 같은데 비밀번호도 막 알아내고. 네, 사실 며칠 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자,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본방송에서 여러분. 탈옥 시나리오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거 말고 더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렇습니다. 시나리오가. 조금 전 소개했던 거는 섭외된 방청객이 소란을 이제 벌이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김봉현이 밖으로 나가고 그렇죠. 결국은 뭐 계단을 뛰어내려가서 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대기 중인 차를 타고 간다. 이건데 그거 외에도 다른 시나리오를 몇 개 더 준비했다. 첫 번째, 자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다 영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데요. 미리 차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호송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경계를 하고 그렇죠. 이제 조심스럽게 갑니다만 호송 차량 갈 때 일부러 부딪혀서 교통사고를 낸다. 그러니까 호송 차량이 재판 다 끝난 다음에 나를 다시 감옥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때 섭외된 차가 나타나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낸다. 그렇죠. 뭐 재판 받으러 갈 때든 올 때든 조사 받으러 갈 때든 올 때든 호송 차량이 일부러 가서 부딪혀서 교통사고 낸 다음에 이제 다친 것처럼 한다는 거죠.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많이 다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사설 구급차 또 섭외해 놓는다. 그래서 그 사설 구급차가 가서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을 태우고 자연스럽게 도주한다.
이게 훨씬 가능성 있네. 아까 그거보다. 이게 낫네. 네, 이게 나. 이게 아까 나아요? 그 재판인데 막 소란 피워가지고 도망친다 이거보다 이게 조금 낫네. 네, 그래서 예. 이게 그 드라마에 많이 나왔다. 많이 봤어. 최근에도 이 사람. 봤다. 이런 드라마 댓글도 많이 지금 봤어.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 두 번째는요. 이거는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또 있어요? 네네. 아예 예. 그 호송 차량을 탈취한다. 어떡해요. 근데 보통 이거 영화에서는 좀 총기가 있어야. 복면 쓰고. 네네. 총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약간 저쪽 멕시코 쪽 영화 네네네. 이쪽이나 가능한 얘기지. 복면 쓰고 총기 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총기 없이 어떻게 호송 차량을 탈취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네. 자, 이거는 이게 얼마나 또 가능성이 있는지 있어요? 모르겠어요. 또 예,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예. 이 김봉현이 네. 이제 교도관 옆에서 네. 직접 본인이 해결하겠다. 음? 뭘 해결하겠느냐? 뭘. 그 이제 검찰 구치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뭐 재판 받고 뭐 이제 그 조사 받고 뭐 이러면은 그 임시로 거기에서 이제 가둬놓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밀번호가 다 있습니다. 문에. 그 비밀번호 뭐 누르는지를 본 다음에 네. 그거 가지고 내가 열고 나가겠다. 2458 이걸 내가 네네네. 이렇게 살짝 보다가 2458 약간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공개되면. 네. 2678 그러면 네네. 누른 다음에 직접 따고 나간다. 네. 자, 이게 뭐 제가 이 시나리오를 적어놓은 그 문건을 직접 본 게 아니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다라는 보도를 본 거라서 귀엽다. 이게 얼마나 진지한 건지 또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저도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게 지금 29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예요. 예. 이게 27장. 네. 27장 안에. 네, 오늘 숫자에 좀 약간 제가 민감합니다, 오늘. 네. 27장에 담겨 있다. 이런 거고요. 또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시나리오 중에 지금 댓글은 되게 귀엽다 뭐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시나리오들이 귀여워요. 네. 그런데 이 호송 차량을 탈취하는 시나리오 있잖아요. 아까 뭐 총기가 필요하다, 복면이 필요하다, 뭐 라틴 쪽 영화를 본 것 같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7월 4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첩보가 또 들어왔대요. 왜 7월 4일이에요? 사실 이게 7월 4일이 재판 날은 아닌 것 같은데 왜 7월 4일이지? 이게 재판이 열렸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 조사를 받으러 나갈 수도 있고 또 재판을 받으러 나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재판이 이틀 전에 한번 열렸고 또 이틀 전에 열렸고 그 전에 또 일주일 전이니까 재판 일주일 단위로 받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네. 최근 재판은 이틀 전이고요. 어쨌든 7월 4일에 나갈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차량을 탈취하겠다. 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첩보가 들어온 건데요. 자, 그래서 그때 그 후에 열린 그 항소심 재판에서요. 교도관이 30명 배치됐습니다. 첩보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교도관들에게 방검 장갑이 이제 지급이 되고요. 또 팔 보호대까지 착용을 했어요. 이 방검 복은 많이 아실 텐데 이 방검 장갑이 뭐냐면 누군가 칼 등의 흉기로 공격을 할 때 이제 방검 복은 이제 복부나 흉부 등을 이제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아예 찔리지 않도록 제압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격투를 벌여야 되는데 흉기로 맞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손에 이제 방검 장갑을 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날카로운 물건으로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영화 헤어질 결심에도 나오죠. 방검 장갑을 끼고 헤어질 결심 봤는데. 네, 박해일이 박정민이 칼로 공격을 할 때 방검 장갑을 끼고 이제 그 옥상에서 이제 대항을 하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 방검 장갑, 팔 보호대까지 착용을 하고요. 당시에 재판 끝나고 재판 당시에 그 재판부가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피고인이 탈주하려고 한다는 신빙성 있는 얘기가 있어서 본 법정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내린다. 무슨 특별한 조치요? 수갑을 차고 재판받았습니다. 원래 재판받을 때 수갑 풀어주는데 차고? 수갑 차고 재판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그날 법정에서 김봉현은
그 탈주 계획 자체를 부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을 다루게 된 거예요. 보통 뭐 영화 같은 시나리오를 짜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동안에 2번에 탈주했는데 이번에 또 시도한다. 그거에서 그쳤다면은 뭐 놓치만 뉴스에서 다룰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법정에서 김봉현이 탈출 시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사실상 이거는 그 종신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지냈다. 그러다가 조직폭력배인 이제 A를 구치소에서 알게 됐고 그 A가 6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일단은 사로잡은 거예요. 일단은. 탈옥 얘기는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사로잡은 거지? 6개월 동안 조직폭력배가 지극정성으로 사로잡았다. 네, 물론 숨겨둔 돈이 아주 많을 것으로 짐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주는 척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근데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어쨌든 김봉현의 주장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더니 그 다음에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사기를 쳤다. 그래서 나는 탈옥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예, 저는 탈옥 계획도 안 했는데 넘어갔다. 이 A에게 놀아나서 정신이 홀린 것처럼 1,000만 원을 준 겁니다. 이 표현은 그대로 지금 김봉현이 한 표현이에요. 사로잡혔다, 정신 홀린 것 같았다가. 그렇습니다. 네, A에게 놀아나서 마치 정신이 홀린 것처럼 1,000만 원을 준 겁니다. 근데 이 김봉현이 무슨 남의 사기를 쳐도 자기가 이렇게 정신이 홀려갖고 사기 당하고 막 이럴 사람인가요? 일단 김봉현도 현재 40대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게 느껴지지만 현재 49살. 50대가 아니에요? 네. 만 나이로 49세. 생각보다 나이가 젊죠? 그러네요.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걸로 느껴졌는데. 49세이고요. 물론 지금 이 말이 거짓일 수도 있고 또는 진실일 수도 있고 뭐 제3자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어딘가에 숨겨둔 돈이 있다면 이걸 노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는 김봉현 본인도 이상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소가 안 됐으니까 아직. 근데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심 30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2심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양형 요소가 2심 형량에 반영될 거예요. 물론 유죄라는 전제 하에 무죄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고요. 근데 재판받다가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누구에게 돈을 주고 밖에서 뭐 움직이고 시나리오를 짜고 했다면 이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네. 그렇다면은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높아질 수 있는 양형 요소라는 거죠. 따라서 재판부가 김봉현에게 그러면 정말 이거 속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해라. 또 조직폭력배 A가 6개월 동안 구워 삶아가지고 사기쳤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줘라. 정말 정신이 홀려가지고 1,000만 원 줬다는 거 설명해봐라. 증거를 내놔라. 그래야 믿겠다. 또 반대로 검사한테는 정말 이거 김봉현이 주도해가지고 계획 짜고 시도했고 누나한테 1,000만 원 주고 정말로 이거를 몸을 움직였다는 거를 조직폭력배에게 속은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상태죠. 정말 조폭에게 홀려서 돈만 뜯긴 건지 아니면 본인이 도망치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시도한 건지는 이제 증거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것 같고요. 들으시면서 카렌시아님 아까 김봉현이 돈가방 얼마라고 그래요? 55억 현금을 가방 3개에 넣어서 캐리어를 끌고 가다 허리 삐끗했다고 하니까 카렌시아님이 나도 돈가방 옮기다 허리 한번 삐끗해봤으면 좋겠다. 그러셨고요. 사실 다 그렇지 않나 싶어요. 파란 나라님은 욱하는 거 너무 귀엽다고 손변 귀엽다. 욱하지 않았습니다. 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손소 변호사가 뉴스쇼를 고소할 기세다. 난 푸르나 들림. 시간 배분 실패를 고소할 기세다. 그러셨고요. 백경호님은 아까 제가 2458 비밀번호 이거 혹시 핸드폰 비밀번호냐고 전혀 아니고요. 그냥 떠오르는 번호 아무거나 불렀습니다. 2458은 저의 아무 번호도 아닙니다. 다음에 1234로 좀 해주십시오. 1111이다. 1234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밀번호를. 1234는 너무 개연성이 떨어지지. 1234 혹시 쓰세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딘가에 1, 2, 3, 4로 된 제 비밀번호가 있을 겁니다. 하긴 또 이게 1, 2, 3, 4는 아무도 쓰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1, 2, 3, 4를 쓰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랬겠느냐. 바르게 살자. 이것도 케렌시아님이시군요. 크레센도님은 이미 어딘가에서 있는 것 같은 본 것 같은 시나리오를 갖다 쓰다니 너무 창의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 같다. 그쵸. 영화에서 다 본 듯한 시나리오를 차용한 것 같다. 이렇게. 도망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탈주했던 그런 주요 사례들 보면 다 주로 과거 사례들입니다. 최근에는 좀 쉽지 않고요. 그렇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손탐정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면 보면서 손 흔들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